안녕하십니까. 김기수의 주식,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개인 투자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과감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또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승리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자, 먼저 김기수 주식은 말이야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수에게 주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김기수는 한마디로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섹터와 산업의 변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도주를 매매할 수가 없고 주도 섹터를 매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서 산업과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한번 다음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왜 이 산업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기 투자를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는 매매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중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투기를 하느냐, 아니면 매매를 하느냐. 그죠? 우리가 매매나 투기를 할 때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위에서 떨어지는 빨간 홍시 말고, 그죠?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놓여져야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 종목들의 변화 부분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 보시면 이제 1990년대 여러분들 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포항제철, 그리고 3위부터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근데 여러분들 저 은행 중에 없는 은행 많죠? 20년 들고 와서 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죠? 저 종목들 상폐당한 거 경험하셨어야 될 겁니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2000년대 IT 통신의 버블,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기술도 보셨을 거고 코스닥이 화랑이었을 때도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시크리컬 전성시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도가 난리가 났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학 할 거 없이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올라갔었죠. 그때 OCI, 지금의 OCI 동양제철화학이 몇십 배의 수익이 난지 모릅니다. 그때가 시크리컬 전성시대였죠. 그 다음 화장품 열풍이 불면서 아모레 퍼시픽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그럼 지금 데이터의 시대, 그죠? 코로나19를 맞은 2020년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500조 부동의 1등을 제외하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 4위와 LG화학,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지금 2021년에는 카카오가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플랫폼의 시대라는 건죠.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 섹터의 변화, 시총의 변화, 그 시가총액의 변화하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주, 손녀들은 어떤 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십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산업의 변화고 세상의 변화, 그 변화를 주식을 통해서 세상과의 소통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를 클릭하시면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기수와 함께 처음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의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과거 라떼는 말이야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라떼는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면서요. 제 아들 2명도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낸다니까 극구 반대했는데 저 주식 꼰대고 그리고 그 꼰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연봉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2020년과 같이 그죠? 도구나 카우나 무엇이든 주식을 매수하면 올랐었던 때가 2020년 연봉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지요. 1997년, 98년 IMF 때 277포인트까지 떨어졌었던 지수고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 때 이 월봉, 음봉 큰 거는 54%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 2008년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38%까지 급락했다가 아래꼴을 단 부분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주식하셨던 분들 아찔했을 겁니다. 이때 저 김기수는 1985포인트, 이때 위대한 매도, 전략 매도를 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92포인트, 10월 28일 월요일, 그죠? 주식을 엄청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자리가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오다가 이때의 위기는 대차 대조표 불황의 위기였었고 지금은 팬데믹의 위기를 통해서 극복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왜 굳이 보느냐? 올해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세게 올라왔죠. 종합주가지수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그죠? 2008년에 큰 음봉 이후에 올라왔고 그리고 10년 동안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때 이 종목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LG전자의 차트였어요. 급락하던 시장에 LG전자 이 노란색 원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일 때 그죠? 굴삭기 기사 아저씨 휴대폰이 폭발을 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이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올 수 있으면서 5월 달에 1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왜 LG전자를 이야기하느냐? 이때의 상승의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초콜릿폰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선사업부를 접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업부가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간 거죠. 그러면 LG전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런데 다시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전장 사업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변화 부분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 때는 그죠? 이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큰 수익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접근할 거냐,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버진 갤럭틱이 첫 우주관광 면허를 취득했다고 급등, 하루에 38%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인당 25만 달러랍니다. 2억이 넘게 들여서 6시간 관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린대지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상영화로만 생각했었던 그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죠? 우주 관광, 그리고 그 우주 항공의 산업, 업스트림 쪽에서는 그죠? 미국, 중국,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다운스트림 쪽, 그죠? 위성 안테나 쪽이나 이런 쪽 부분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 이제 관심에 가져볼 만한 단계에 와 있다. 거기에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 라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이키가 15% 급등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지나간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이러한 나이키의 실적, 팬데믹 이후에 이전의 수준까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연관 기업으로는 필라홀딩스, 그죠? 그리고 가스텔바자, 이 골프유리나 이런 쪽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게 되면 또 화요일 부분에 있었죠. 그죠? 자, 영국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5개월 이래 최대 하루 2만 명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델타 변이가 지금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영국에 대한 여행 규제, 금지 확산,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려던 건 무엇이냐면,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지표가 20년 만에 엄청 좋게 나온다. 2020년 3월 이후 최고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왔다. 이런 결과물에 너무 현혹돼서 인플레이션을 과대 포장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화요일에는 중국 판호 발급하면서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이 판호 발급을 받았죠.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컴투스가 서머너즈워 이 부분이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컴투스의 주가를 보시면 그죠? 그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컴투스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컴투스의 차트 모습입니다. 컴투스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쌍봉을 치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성 이슈에 단기 매매로 확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까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시장 부분 다시 원위치 들어옵니다. 이제 모더나 백신, 이 러시아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막 관련주들이 오르잖아요. 그거 따라서 뉴스 따라서 매매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몫입니까? 시세 앞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넘겨줘야 될 몫이지.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에 어려운 분들은 아예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죠? 자, 국내 확진자 증가 그리고 대체휴일 나흘 증가한다는 거. 휴일이 나흘 늘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섹터의 타이밍이 오늘 그 징조가 조금 보였죠. 하이닉스가 쓰리바닥을 만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반도체 섹터의 분기점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제부터 반도체 관련주의 매매 흐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오펙의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미국, ISM,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좀 보셔야죠. 그런데 좋게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안 좋게 나오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6월에 비농업 공용 그리고 실업률 발표할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이즈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FOMC 회의의 통화정책 입안자들,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몫은 무엇이냐? 이제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갖고 가는 것을 기대하는 몫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핫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켓과 섹터.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섹터 업종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하반기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니?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3,603포인트에서 3,976포인트, 평균 3,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13개 증권사의 그죠?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개 증권사 IBK투자증권은 최상단이 3,300포인트, 그리고 최고 좋게 본 증권사가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 3,600에서 3,700입니다. 자, 3,300, 3,5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 다 매도하셔야지요. 그죠? 앞으로 10%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수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주식 계속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식은 얄밉게도 이런 증권사의 예측을 다 틀리게 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모두 다 이 예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권사 목표치는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게 돼 있고 주가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돼 있는 게 증권사 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목표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지수가 왜 어떤 흐름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차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월 11일 날, 그죠? 이 MTM 머니투데이 여의도 클래스 방송을 통해서 1월 11일 날 단기 고점이 나왔다. 그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이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이때 포모 현상이 나왔다. 고객의 탁금 74조가 들어왔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신고점을 경신하고 현대차가 애플카 협력, 이 부분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LG화학 2차전지 세 개의 섹터가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지점이 1월 11일 3,266포인트인데 그 마디가 1,439포인트,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날 나왔었던 저점 부분에서 1,000포인트 상승했었던, 5개월 동안 1,000포인트 상승했었던 부분에 두 달 반 동안 쉰 이후에 다시 올라왔었던 마디지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11일 3,266포인트 이후부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거고, 가격 조정은 이 가격 조정,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였었던 192포인트의 1.5배 정도, 337포인트 이 부분에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간 조정, 두 달 반 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 포모 현상을 보였었던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간다. 그 공백을 메꾸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플랫폼,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그 속에서 인플레이션 연관, 금리 상승 수혜, 이런 섹터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화학 쪽에 효상 첨단 소재, 효성 TNC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 화학 섹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기반한 부분으로 날아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선, 철강, 뭐 운송, 할 거 없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너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 반도체? 너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 그리고 부분에 가격의 갭을 일정 정도 메꿔지면서 지금 약 5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던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기술적 부분, 그래서 3,600에서 3,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내용은 미국 증시 대통령 바뀌고 나서 1년 차 14%에서 17%까지 올랐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실적이 중요한 거죠. 3,000포인트가 근거가 있는 부분이냐?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올해 208조를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240조를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레벨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300이라는 여러분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느냐, PER 기준,
주가 수익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11.6배입니다. 선진국 증시 대비 58.9%, 60%의 수준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하다못해 신흥국 증시, 유럽, 일본, 대만 그런 나라들보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김정은 아저씨 좀 조용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가치를 찾아야지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 성장 섹터를 좋아합니다.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 그것이 구조적 성장 섹터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나라는 포진하고 있죠. 자, 그리고 경기 순환적 흐름에서 상승하는 부분들, 조선, 철강, 건설, 그리고 정유, 이런 화학, 이런 업종 부분들 우리나라 경쟁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그쪽 산업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계의 어떤 나라가 이만큼의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반도체 제대로 합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른 여타 독일, 자동차 잘하고 있지만 다른 섹터 부분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섹터 경쟁력은 엄청나게 좋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중시 주변 자금, 그죠? 2006년 전후 정시펀드 이후에 지금 67조, 고객개탑금 68조에서 있습니다. 74조보다는 내려왔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 참여, 예전 미국 시장처럼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머니 무브는 계속될 것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의 기본은 말이야. 그죠? 기법, 특별한 거 없습니다. 200일선이 어떻고 500일선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매매를 하려면 전투에 임하려면 총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 기법은, 그죠?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읽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MP3, 마켓에 대해서 어떤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따 6시 10분부터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 배분이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주식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외국인이 여러분들 초보 투자가라고 봐줍니까? 기관이 여러분 초보 투자가라고 봐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하반기 증시 전망과 주도 섹터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못생긴 얼굴을 클릭하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5시 30분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배가 고픈 만큼 주식에 대한 열정과 주식에 대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 공부의 밑바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더 강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전략으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